아이고 롯데야, 사육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야 우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6월 7일 SSG전 리뷰로 인사드리고요. 11대 7로 이겼습니다. 예, 참 경기가 정말 핵전쟁이었는데 정말 뭐 에라도 많고 보이넷도 많고 뭐 우당탕탕 약간 정말 뭐 경기력은 정말 둘 다 별로였는데 어찌됐건 이긴 바보는 됐다라는 점에서 뭐 그래도 의의를 둘 수 있는 것 같고, 내일이 비가 또 예보가 돼 있어서 오늘 이기는 게 굉장히 중요했는데 어찌됐건 뭐 총력전 끝에 승리를 거둔 건 참 다행이다 싶습니다. 오늘 경기는 뭐 너무 경기도 뭐 여러 가지 길었고 점수 많이 나오고 좀 상황이 많아가지고 꽤 얘기할 게 많을 것 같은데 좀 정리를 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먼저 승리를 직감한 순간은 8회 말에 나온 추가점 한 점의 순간이에요. 이거 레이스 선수의 희생플라이로 10대 7에서 11대 7로 달아나는 점수가 나왔을 때 저는 오늘 경기 이제 잡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확실히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전엔 좀 이제 석점 리드가 있었지만은 사실은 좀 장담할 수는 없는 느낌이었는데 이 한 점이 나오면서 SSG의 추격 의지를 확실하게 꺾어 놓을 수 있었다고 느꼈고요. 그 다음에 승부처는 7회 초 상황을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 7회 초 상황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일단 제가 봤을 때 지분이 좀 더 큰 부분은 전미르 선수가 7회 초에 나왔는데 보이넷 몸에 맞는 볼로 무사 1, 2루로 깔아주게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사실 등판할 때부터 전미르 선수의 얼굴이 굉장히 상기되어 있고 빨갛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멘탈적으로 안정되지 못한 느낌을 저는 얼굴 보자마자 좀 느꼈거든요. 근데 역시나 자기 공을 제대로 못 던지고 보이니까 몸에 맞는 볼을 내줬고, 그 다음에 에레디아 선수한테 몸에 맞는 볼을 내줬는데 에레디아 선수도 굉장히 좀 그 흥분한 반응을 보였고, 아무래도 좀 몸쪽으로 날아오는 공이 이제 팔에 강하게 맞다 보니까. 그리고 전미르 선수도 그 모습을 보고 굉장히 위축되고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겁먹은 느낌을 받을 정도로 위축이 된 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그래서 빠르게 이제 변미르 선수 더 이상 끌고 가지 않고 바로 내리고 구승민 선수를 등판시키고, 물론 이제 뒤에 두 점을 줬지만은 석점을 줬지만은 그래도 전미르 선수를 지체 없이 바로 내렸기 때문에 6회 초죠. 6회 초. 네, 6회 초에 전미르 선수 바로 내렸기 때문에 더 완전 경기가 뒤집어지지 않고 그래도 리드를 유지한 상태로 6회 초를 끝낼 수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리드를 유지를 했기 때문에 6회 말에 바로 이제 한 점 차로 쫓겼고 있었지만은 두 점을 도망을 가면서 다시 석점 차로 벌리면서 경기를 좀 가지고 올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서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해서 가장 중요한 승부처 순간은 저는 전미르 선수를 바로 내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전미르 선수의 등판 자체가 문제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던데, 사실 오늘 경기가 선발이 워낙에 빨리 내려갔기 때문에 전미르 선수가 나오지 않으면 사실 달리 방안이 안 보이기도 했어요. 예, 근데 그러니까 구승민 선수를 뭐 더 빨리 써야 될 수도 있겠지만 등판 자체는 저는 틀렸다고 보지 않아요. 근데 등판 시켰는데 결과가 좋지 않고 투수가 전미르 선수 본인이 너무 좀 멘탈적으로 무너진 게 눈에 보일 정도였기 때문에 그거를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빠르게 내려준 거는 굉장히 잘한 판단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굉장히 좀 코칭 스태프의 판단이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순간, 그러니까 그 보는 순간 이거 게임 터졌구나라고 느낀 순간이 솔직히 있었는데, 그 역시 에라죠. 그러니까 7회 초 6회 초 6회 초 2사 2, 3루 상황에서 유격수 박승욱 선수가 이제 경기를 이닝을 끝낼 수 있는 유격수 땅볼이 나왔는데 사실 그렇게 어려운 타구도 아니었고, 또 타자 주자였던 타자 주자였던 고명준 선수인가요? 네, 고명준 선수도 발이 느린 선수이기 때문에 여유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송구 실책을 범하면서 두 점을 실점을 하고 8대 7까지 추격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솔직히 저는 클러치 에러라고 봤고 이 실책 때문에 경기가 질 거라고 봤어요. 경기라고 지는 흐름으로 이제 봤는데, 다행히 이제 이어지는 상황 구승민 선수가 막아주면서 리드 상황을 유지를 했기 때문에 오늘 이길 수가 있었다고 봐요. 그래서 투수순을 오늘 누구를 꼽아야 될까 굉장히 좀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뭐 구단 자체는 김원중 선수였지만 저는 뭐 오늘 최희준 선수도 너무 잘했고 뭐 김상우 선수도 너무 좋았고 구승민 선수도 잘해줬고 그 다음에 김원중 선수도 잘해줬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최희준 선수가 없었다면은 오늘 경기가 그까지 못 갔을 거라고 봐서 그 최희준 선수를 뽑고 싶은데, 뭐냐면 그 2회 초 1사 만루에서 최희준 선수가 빨리 나왔습니다. 빨리 나왔는데 사실 여기서 대량 실점을 했으면 사실 그대로 경기가 끝나는 상황이고, 심지어 2사 만루에서 만난 타자가 에레디아 선수였거든요. 근데 에레디아 선수를
그 뜬공으로 한 점만 주고 막아냈고 뒤에 이지영 선수도 그냥 잡아내면서 이 경기 초반에 경기가 와르륵 무너질 수 있는 상황. 특히 선취 2실점을 하고 4득점을 하면서 4대2로 뒤집었는데 바로 경기가 뒤집어지면 이게 많이 흐름이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그것을 최희준 선수가 한 점만 주고 막아내면서 오늘 경기가 초반부터 완전히 내주는 것을 막아줬어요. 그래서 최희준 선수가 있었기에 뒤에 선수들의 호투도 이어질 수가 있었다고 봐서 저는 오늘 투수 수는 최희준 선수를 주고 싶고요. 그리고 타자 수는도 뭐 잘하는 선수가 굉장히 많았지만 저는 빅터 레이스 선수를 주고 싶은데 일단은 클러치가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장타가 뭐 많이 안 나온다, 뭐 홈런이 적다 이런 얘기도 조금 있긴 한데 뭐 장타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클러치가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스탯 기록도 기록인데 제가 느끼기에 이 정도의 클러치 능력, 그러니까 단순히 득점권 타율이 높고 타점이 많고 이런 게 아니고 정말 필요한 점수를 내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든 타점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이 느낌은 저는 2010년에 홍성은 선수 이후에 처음이에요. 이 정도로 클러치가 정말 생각한 대로 타점이 나오는 선수는. 그러니까 그 2010년에 홍성은 선수가 개인적인 체감은 홍성은 선수가 그 8월인가요? 그때 부상으로 시즌 아웃이 거의 되면서 이제 타점왕을 리디어 선수가 하게 됐는데 그 전까지는 사실 홍성은 선수는 진짜 필요할 때 다 쳐주는 느낌이었고요. 이대호 선수는 그 정도는 솔직히 아니었어요. 제 체감은 2010년에 그 두 선수의 타점왕 경쟁에서 그래서 정말 무슨 말이 안 되는 지경의 클러치 능력을 보여준 게 그 2010년의 홍성은 선수인데 올 시즌 레이에스 선수가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예요. 진짜로. 그래서 어떻게든 이 타점을 필요한 상황에서 뭐 땅볼을 만들든 희생플라이를 치든 뭐 어떻게든 뭐 땅볼 안타를 만들든 어떻게든 타점을 만들어내고 있고 오늘도 2안타 2본의 4타점으로 52타점제 타점 3인데 타점도 이게 어떤 소위 말하는 스치 타점도 없고 전부 다 영양가 있는 타점만 나와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1회 말에 따라가는 2타점, 그 다음에 한 점 차에서 도망가는 2타점, 그 다음에 3점 차에서 도망가는 2타점. 그러면서 전부 다 정말 뭐 값지지 않은 타점이 없는 타점만 만들어주고 평소에도 뭐 그냥 점수 차이가 많이 나는데 만드는 어떤 큰 의미 없는 타점이 없고 전부 다 그 의미 있는 타점만 만들어요. 그리고 레이스 선수는 무엇보다 훌륭한 게 슬럼프라는 게 없는 타자라는 게 정말 이 선수의 가치가 얼마나 높은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제가 꾸준히 얘기했지만 레이스 선수는 쉬어가는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록을 보면은 최근에 안타가 없었던 날이 5월 28일이에요. 그러니까 최근 한 어디 보자.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9경기 동안 9경기 동안 꾸준하게 안타를 생산을 해주고 있고 물론 3안타 경기도 있고 뭐 히트 경기도 있는데 안타를 못 치는 날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타점도 거의 매일같이 올려주고 있고요. 예, 그리고 보면은 그 5월 28일 전에도 하나, 둘, 셋, 넷, 다, 6경기 동안 안타 쳤고 2경기 안타 못 치고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거의 쉬어가는 날이 없다는 게 진짜 엄청난 장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레이스 선수가 타석에 있으면 최소한의 결과를 만들어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선수가 얼만큼 훌륭한 선수인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장타율이 지금 4할 8푼 5리 외국인 선수로서 좀 아쉽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OPS 0.85 그렇지만 이 선수의 그 타점 능력만큼은 정말 뭐 리그 최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레이스 선수를 좀 타자 순으로 저는 뽑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좀 오늘은 워낙 경기가 길었기 때문에 선수 위주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먼저 투수조 최희준 선수가 이 9원승으로 시즌 3승을 거두면서 반지 선수와 또 팀 내 공동 3입니다. 다승. 그리고 아무튼 오늘 그 1.1이닝 3피안타 1실점 1보이 넷인데 기록 자체는 엄청 눈에 띈다고 할 수가 없겠지만은 그 2회 초에 1-3완루에서 한 점만 주고 막아낸 게 워낙에 크기 때문에 최희준 선수를 저는 오늘의 투수 순으로 좀 뽑고 싶고요. 그 다음에 김상수 선수가 뒤에 올라와가지고 빠르게 굉장히 이른 이닝에 올라왔습니다. 빠르게 올라와가지고 4회, 5회를 퍼펙트로 막았습니다. 공 25개, 삼진 2개, 뭐 아무 3-4범퇴, 그러니까 아웃 6개를 출루를 허용하지 않고 막아냈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폼만 보면은 김상수 선수가 불펜 에이스라고 말해도 될 정도로 6타자 퍼펙트를 해줬고 어제 아래 경기에서도 이제 2이닝을 던져줬는데 김상수 선수가 너무나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솔직히 지난 시즌에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올 시즌은 좀 못해도 저는 할 말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시즌 초반에 힘든 시기가 있었지만은
역시 본인의 클래스를 보여주는 김상수 선수의 모습이야 너무나 든든하고, 그리고 오늘 최고의 반전은 저는 임준섭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임준섭 선수가 이제 김상수 선수가 내려가고 그 6회 아직 5회 6회지 6회에 올라왔는데 그 좌타자 2명 추신수 그 뭐냐 잠시만요 제가 오늘 뭐가 너무 많아가지고 정신이 좀 없는데 좌타자 2명 최지훈 추신수 선수를 모두 잡아냈어요. 좌익수 뜬공 중견수 뜬공. 그래서 저는 임준섭 선수가 이 좌타자를 상대로 올라와가지고 2명의 연거푸 잡아내는 건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올 시즌에. 그래서 정말 솔직히 기대를 안 했고 지난 방송에 제가 막 현기증 난다고 표현할 정도로 좀 학을 뗐는데 오늘만큼은 그 투구 내용도 훌륭했어요. 오늘만큼은 일단은 초구를 스트라이크를 잡고 들어갔고요. 최지훈 선수 상대로. 그래서 전반적으로 컨트롤이 잘 됐어요. 스트라이크 존에 공을 집어넣을 수가 있었고, 그렇다 보니까 8구 승부 끝에 최지훈 선수를 잡아냈고요. 그 다음에 수신 선수도 뭐 1구, 2구 다 버리긴 했지만 3구째 이제 직구가 아마 스트라이크 존에 형성이 됐을 거예요. 네, 스트라이크 존에 형성이 되면서 그 추지훈 선수도 이제 잡아낼 수가 있었다. 그래서 뭐 솔직히 기대치가 없는 건 똑같은데 오늘 투구 이 궤적을 보시면은 오늘만큼은 스트라이크 존으로 공이 잘 들어갔어요. 예, 그리고 그 본인의 유일한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타점이 높은 점, 그 점을 살려서 140대 초반의 빠른 볼 19지만은 그래도 묵직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두 타자를 잘 잡아줬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의 약간 최고의 반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오늘만큼은 임준섭 선수가 참 잘해줬다. 그래서 그렇고 개인적으로는 오늘만큼은 공이 좋고 제구가 잘 됐기 때문에 최정 선수까지 한번 가보면 어땠을 거라고 솔직히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워낙에 투수가 없는 상황이고 정미르 선수도 어제도 나왔고 어제 아래도 나왔고 이제 3연투였는데 투수가 없기 때문에 임준섭 선수가 오늘 컨트롤이 되고 공이 좋았기 때문에 좀 더 가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안 그랬고 전미르 선수가 올라와서 굉장히 힘든 상황을 만들고 네, 결국 내려가고 말았죠. 그래서 전미르 선수는 어떤 공의 구위나 컨트롤 이런 것도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멘탈적으로 지금 많이 힘들어 보여요. 그러니까 멘탈적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상태로 제가 좀 느껴졌어요. 오늘 진짜 등반할 때부터 본인이 상기가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부담을 너무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수를 위해서라도 뭐 퓨처스에 내리진 않더라도 조금 좀 더 쉬는 시간을 줘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좀 더 편안한 상황에서 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수 본인의 일단 멘탈적으로 너무 힘들어하는 게 보일 정도라 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느꼈고 수술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구승민 선수가 오늘의 사실 뽑자면 2등 두 번째 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전미르 선수가 완전히 역할을 못 해주고 내려가고 나서 굉장히 힘든 상황이 마운드를 이어받았는데 1.1이닝 동안 3피안타 1실점 그 다음에 1보이넷 2삼진 이렇게 경기를 했는데 막 좋은 투구는 사실 그렇다고 얘기하기 좀 애매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찌됐건 그 6회 초에 어려운 상황에서 리드를 내주지 않고 어찌됐건 막아냈다는 게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 석점을 줬지만은 물론 승계주자를 2명 실점을 하고 본인 주자 1명이었지만은 근데 이게 시책이 또 껴있었기 때문에 시책이 없었다면 한 점만 주고 막은 셈이죠. 아무튼 잘 막아줬고 7회 초에 선두타자 보이넷을 줬습니다만은 결국은 점수 안 주고 막아주면서 경기를 이길 수 있는 그 상황이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오늘 구승민 선수를 제가 추운으로 꼽아야 될까라고 좀 고민이 많이 했는데 그래도 이 과정 자체가 최희준 선수가 2회 막아주지 못해도 안 됐을 거니까 오늘 구승민 선수는 2등 수운으로 저는 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개인 통산 110포인트까지 달성을 했고 그래도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 보여서 일단은 그 그러니까 전미르 선수가 다시 이제 추격적으로 내려간다면 내려가고 그 김상수 선수 앞에 구승민 선수가 이제 나와야 될 것 같아요. 현재 폼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김상수 선수가 하는 역할을 구승민 선수가 하고 전미르 선수가 하던 역할을 김상수 선수가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오늘의 좀 모습이었고 긍정적이었고 그 다음에 김원중 선수가 드디어 오늘 그 8회에 등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6아웃 세이브를 해냈고 2피안타 내줬지만 3진 1개 곁들이면서 투구수 30개 잘 막아줬습니다. 그래서 결과론이지만은 어제 8원중을 갔다면은 오늘 못 썼겠죠. 그러니까 전미르 선수를 어제 8회 안 쓰고 그대로 바로 김은중 선수가 8회에 나왔으면은 오늘 김은중 선수가 모르겠어요. 또 멀티이닝 연투를 시킬 수도 있었겠죠. 상황에 따라서. 근데 쉽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연투는 시켜도 그 멀티이닝 연투는 솔직히 좀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좀 반대로 생각하면 뭐냐면
어제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8회 김원중이 나왔다고도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김태형 감독의 마무리 기용이 굉장히 보수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무리는 세이브 상황, 동전 상황에서만 낸다. 그 다음에 어지간하면은 8회 등반을 시키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원칙을 허물 수가 있었던 거는 오늘 투수가 워낙 없기도 했고 어제 8회에 아껴놨다가 그런 안 좋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과감하게 8회에 냈던 것 같고 그게 성공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김원중 선수가 이번 주 첫 등판이었어요. 오늘 금요일인데 그래서 충분히 뭐 쓸 수 있었고 내일 또 비가 지금 예보가 돼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 지체 없이 빠르게 김원중 선수를 등판을 시켜서 게임을 잡을 수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민석 선수가 오늘 선발이었는데 오늘은 결과가 영 좋지 않았습니다. 오늘 경기 1.1이닝 2피안타 32.6449 네, 그 다음에 삼진 2개였는데 투구수 59개고요. 9위는 여전히 좋았는데 약간 그 1회를 마치고 그 더그아웃에서 발가락이 좀 불편한 듯한 그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게 뭐 못 던질 수도 있고 이게 보이넷을 많이 줄 수도 있는데 이것이 발가락에서 어떤 불편함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 같다는 약간의 불안감이 들어서 그게 아니기를 바라고요. 네, 아무튼 한 경기는 무난했고 한 경기는 잘했고 한 경기는 좀 아쉬웠는데 그래도 선발 기회는 지금 선발 투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받을 것이고 뭐 이겨내는 과정이겠죠. 그래서 오늘 이민수 선수 좋지 않았지만 고생했다는 얘기 해주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타자조로 간다면 타자조에서는 윤동희 선수부터 일단 얘기를 할게요. 1번 타자. 오늘 1번으로 나와가지고 1안타 2번에 3출루 경기를 했고 3득점을 했습니다. 그리고 1회 초에 집중력 있는 주루로 2루타를 만들어준 게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러니까 타구가 또 가르는 타구가 아니었는데 뭐 어제 경기에서도 어제 아래 경기에서도 그랬지만은 굉장히 틈을 놓치지 않고 바로 이제 파고 들어가지고 2루타를 만들어내는 모습이 인상 깊었고 경기 초반에 또 어제 아래와 같은 모습들이 나왔죠. 잠깐 그 우익수 그 어디 보자 오태곤 선수가 1회 그 또 포구 실책을 했는데 그때 놓치지 않고 또 투베이스를 가는 모습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집중력 있는 모습이 좀 보기가 좋았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윤동희 선수는 뭐 꾸준하게 지금 잘해주고 있고 1번 타자로서 3득점을 했으면 뭐 역할을 다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3출루도 했고 그 다음에 고승민 선수도 2안타 2보인에 4출루 경기에 2타점 3득점이에요. 예, 그래서 뭐 더 잘할 수가 없고 지금 OPS가 하늘 모르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0.85위까지 OPS가 올라갔고요. 아마 유루수 1등일 거예요 지금. 그래서 출루율도 지금 거의 4할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3할 9푼 1위. 그래서 뭐 농담이 아니고 진짜 이 정도면은 뭐 올스타전에 골든글러브를 노려볼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잘해주고 있는 고승민 선수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손호영 선수 수비 실책이 한 개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사실 쉬운 타구였는데 수비 실책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타석에서 1안타, 2타점, A득점 네, 기록을 했고 뭐 부침이 뭐 조금 있습니다만은 오늘 경기도 자신의 역할은 다뤄줬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좀 아무도 생각 못한 모습이 한 개 나왔죠. 5회가 아니고 6회 홈스틸이 있었습니다. 네, 홈스틸이 있었는데 사실 그 누구도 생각을 못했죠. 2사 2, 3루에서 홈스틸이 나오는 건 아무도 생각을 못했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어떤 본인의 판단인지 아니면 벤치에 사인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뭐 뒤에 뭐 얘기를 해주지 않는 이상 알 수가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런 홈스틸 같은 게 비록 실패를 했지만은 해볼 만한 시도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사실 우리 팀에서 홈스틸 이렇게 단독 홈스틸 하는 거 거의 본 적이 없는데 좀 달라진 팀의 주루 플레이 기조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모습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그 사실 SSG 배터리도 적잖이 당향을 한 게 좀 보였거든요. 예, 근데 투수는 고효준 선수고 이제 포수는 이지영 선수 워낙에 베테랑 선수들이 앉아 있다 보니까 당황은 했지만 침착하게 상황을 판단을 해서 이지영 포수가 정말 홈에서 기다리고 잡는 모습 보여줬어요. 그리고 고효준 선수도 사실 이런 상황에서 보크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당황을 해서. 근데 저도 사실은 워낙 순식간에 지나간 상황이라서 투수 보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금 했는데 뒤에 돌려보니까 고효준 선수가 역시 베테랑 정말 뭐 23년 차 네, 엄청난 베테랑답게 24년 차인가요 이제? 23년 차군요. 2001년 신인이니까 24년 차군요. 대단합니다. 네, 아무튼 그 발을 제대로 빼고 송구를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근데 이제 투수가 좀 경험이 없는 선수였다면은 발 빼는 걸 잊고 그냥 투구판에 발이 댄 자세로 이제 송구를 해가지고 보크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저는 홈스틸 자체는 뭐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올해 이제 비디오 판독을 그 홈 태그 여부를 한번 해봤으면 어땠을까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왜냐면
그 기다리면서 받았는데 태그를 발에 한 게 다리 쪽에 한 게 아니라서 이게 다리가 먼저 들어갔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체크해봤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고, 그리고 보크에 대한 비디오 판독이 안 된다는 건 굉장히 어이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어느 플레이보다도 심판들이 놓치기 가장 쉬운 상황이 보크 상황이거든요. 특히 이런 홈스테이 보크 상황은 사실은 그 상황을 사람이 감지하는 건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그 사람의 시선이 투수를 보고 있지 않을 거예요. 주심이. 예. 그런데 순식간에 이제 홈에 들어오는 상황이면 인간의 눈이 두 개를 동시에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홈을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투수가 보크를 했는지는 사실 인간이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건 당연히 이제 비디오를 돌려봐가지고 투수가 보크가 있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 투수의 보크는 비디오 판독 사항이 아닌 건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홈스테이 상황에 피차 보크는 사실 모두가 볼 수가 없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인간인 이상. 그러니까 이거는 좀 규칙 개정이 하루빨리 있어야 된다고 봐요. 이게 보크 여건 아니고 보크가 이번 상황 아니었지만 이것을 확인을 못한다는 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규칙을 하루빨리 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이런 계기로 좀 공론화가 돼가지고 진짜 규칙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승엽 선수도 오늘 믿고 맡기는 뭐 타자로 이제 확실히 자리를 잡은 것 같고 2안타 2타점 2득점 경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뚝딱뚝딱 잘 맞아 나가고 있고요. 네, 그리고 1루 수비도 뭐 여전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1루 수비도 너무 좋고, 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정훈 선수가 오늘은 3타수 1안타 2삼진, 조금 아쉬운 모습들이 또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찌됐든 안타를 기록을 했으니까요. 예, 그래서 그 정훈 선수가 오늘 복귀를 했는데 아마 대타 지명 타자 자리를 좌투수일 때는 이정훈 선수, 우투수일 때는 정훈 선수가 갈라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전준우 선수가 복귀를 하면은 기본적으로 전준우 선수가 지명 타자를 치고 상황에 따라서 이정훈 선수가 이제 우투수 상대로 지명 타자로 나오고 대타자원으로 또 활용이 되고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나쁘지 않았고 정훈 선수가 오늘 복귀를 해가지고 대타로 나왔는데 뭐 좋은 정타는 아니었지만 어찌됐건 뭐 보내기 번트가 되는 타구를 만들어줬고요. 그리고 박승국 선수가 오늘 1안타 1타점인데 좀 우려스러운 게 오늘 수비에서도 사실은 나와서는 안 되는 그런 송구 실책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왜 나왔는지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박승욱 선수의 방전 타임이 돌아온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스타팅으로 지금 한 2주 정도 나왔나요? 계속 이제 좀 스타팅으로 나오고 있는데, 사실 박승욱 선수는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스타팅으로 계속 나오기에는 좀 체력적인 이슈가 있는 선수라고 저는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 좀 쉬어져야 되는 시기가 좀 다가온 것 같은데 이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하필이면 이학수 선수가 또 정훈 선수가 콜업이 되는 시점에서 옆구리 근육 미세 손상이 되면서 엔트리가 말소가 됐어요. 그러면 최소 열흘 동안 못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박승욱 방전의 시간이 왔는데 이학수 선수가 올라올 때까지 열흘을 어떻게 버티느냐의 문제가 또 생겼습니다. 근데 일단 토요일, 내일 일단 비가 온다고 하니까 뭐 불행 중 다행인데 이 상황을 뭐 김민성 선수를 일단 그 써가지고 좀 그 3루수로 투입을 시키고 유격수로 손호영 선수를 쓰거나, 아니면 뭐 김민성 선수를 유격수로 보게 하고 3루수로 손호영 선수가 쓰거나. 근데 제 생각에는 김민성 선수가 유격수로 보는 게 조금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손호영 선수가 3루수 나오면 이게 다칠까봐 너무 걱정이 되고, 지난 시즌 초반에 또 유격수 자리를 예전에 잘 봤던 김민성 선수이기 때문에 어찌됐건 박승우 선수를 좀 아껴 써야 되는 시기가 다시 돌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김민석 선수가 오늘 그 9번 중견수로 출장을 해가지고 수비에서도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2안타 1득점인데 7회 말이 2루타를 만든 주루 집중력을 아주 칭찬을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최선의 플레이를 지금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뭐 김민석 선수가 뭐 안 좋은 얘기도 많이 듣고 했는데 분명한 거는 타격에 재질이 있는 선수고 발도 빠르고, 네, 분명히 역량이 있는 선수니까 본인이 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하면 좋겠고, 황성빈 선수가 오늘 그 대주자로 출장을 해가지고 도망가는 득점을 이루어냈죠. 그래서 대주자로 들어가서 도루하고 이제 바로 득점을 하는 그 득점 공식이 딱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황성빈 1루 주자, 도루, 땅볼로 3루 진루, 희생플라이로 득점, 이런 고급 야구가 성공을 했고, 이 점수 그리고 이 도루가 굉장히 컸죠. 왜냐면 이 한 점이 더 나지 않았다면 9회 말이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실제로 9회 말이 그 주자를 내보내는데 더블 플레이로 경기가 마무리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9회 초 상황을 보면 선두 타자한테 안타를 내주고 오태곤 선수한테, 예, 그리고 박성환 선수한테 또 안타를 내주고 무사 1, 2루였는데
대타 한유섬 선수를 삼진 아웃, 그리고 1번 최준 선수가 병살타를 치면서 경기를 마무리가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럴 수 있었던 거는 넉점의 여유였기 때문에 좀 여유가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만약에 석점 차였으면 한유섬 선수가 대타로 나왔을 때 한 방이면 동점이잖아요. 그러면 압박의 크기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유섬 선수가 대타로 나왔을 때 어떤 생각했냐면 차라리 홈런을 맞아라. 대타 그 보인넷 주지 말고. 왜냐면 넉점 여유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룰을 비워놓고 홈런에 맞더라도 차라리 룰을 클리어를 해놓고 승부하는 게 낫지, 말룰을 채워버리면 1번 타순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최지훈, 추신수, 최정 어떻게 막을 거예요? 이거 답이 안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넉점의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한유섬 선수한테도 삼진을 잡아냈고 또 깔끔하게 병살이 나오면서 마무리를 할 수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이 황성빈 선수의 도루가 8회에 굉장히 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는 이 정도로 좀 얘기하고 싶고, 뭐 양팀 합쳐서 22안타 5에라 17보이넷이 나온 아주 뭐 핵전쟁 경기, 사실은 질이 낮은 경기를 했는데 그래도 경기를 이겼다는 것은 참 다행이고, 오늘 승리로 인해 가지고 순위가 또 한 계단이 올라갔습니다. 오늘 승리하면서 8위로 올라갔고요. 25승 2무 33패, 네, 마이너스 8이고 승률 4할 3푼 1리. 7위 하나하고 지금 한 게임 차고요. 6위 NC하고 2.5게임 차. 5위가 SSG인데 4.5게임 차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쩌다 보니까 5위권이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예, 그리고 올 시즌이 진짜 좀 역대급 그 전력 평준화 시즌인 게 1위의 승률이 6할이 안 되고 꼴찌의 승률이 4할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즌이 제 기억에는 근 10년 동안 없었거든요. 왜냐면은 사실 하나가 너무 못해하다 보니까 하나의 승률이 4할이 넘는 애가 별로 없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상적인 리그의 지금 승률이거든요. 1위 팀이 6할이 안 되고 꼴찌 팀도 4할이 넘고, 아무튼 역대급 그 접전을 펼치고 있는 리그의 판도인데 놀랍게도 지금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가시권이라고 표현하면 좀 먼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눈에는 보이는 정도, 손에 잡히는 건 아니고 눈에 보이긴 해요. 아주 멀긴 하지만. 그래서 사실 시즌 초반에 생각해보면 제가 한 달 전만 해도 시즌 꼴찌를 면하기는 솔직히 힘들겠다고 느꼈는데, 이게 참 기적적으로 팀이 올라오면서 뭔가를 더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또 잘하면 좋겠고, 일단 내일 경기는 박세용 선수 대 그 김광현 선수의 맞대결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김광현 선수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예전에 김광현 선수는 확실히 아닌 것 같아요. 3승 4패 62.2, 5.40이고 박세훈 선수가 2경기 연속으로 좋지 않은데 과연 만회를 할 것인가? 그 다음에 SSG한테는 상대 전적이 올 시즌도 괜찮고 통산으로도 나쁘지 않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역시나 비세웅답게 우천 취소가 거의 확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 사직동 날씨를 제가 지금 한번 보여드릴 건데, 그 강수 확률도 강수 확률이고 그 60% 강수 확률인데, 일단 비가 오면은 2시부터 6mm, 3시에 10mm, 4시에 16mm, 5시에 9mm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가 오면은 이미 그라운드가 젖어가지고 게임을 할 수가 없죠. 내일은 5시 게임입니다. 예, 그래서 참 야속하게도 게임이 취소되고 나서 비가 잦아들 예정인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제 지금 제가 레이더를 보니까 비구름이 지금 거제도 쪽에 있는데 조금 빨리 움직여가지고 이 비 내린 시간이 한 2시, 3시 정도에 빨리 퍼붓고 그쳐버리면 또 게임을 할 수도 있겠지만 모르겠어요. 근데 팀으로서는 사실 우천 취소가 되는 게 맞고요. 오늘 불펜을 워낙에 다 써버려가지고, 그러니까 내일 만약에 경기를 하면 지금 불펜에서 안슨 선수가 그 딱 2명 안 썼거든요. 안슨 선수가 그 김강현 선수하고 박진 선수를 쓰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나울 선수가 진짜 안 보이죠. 그러면 이제 2군에서 콜업을 해야 되는 상황 같은데 전미르 선수를 말소를 시킨다거나, 네. 근데 비가 오는 게 팀으로서 나은 상황인 게 맞죠. 왜냐면 박세훈 선수가 길게 못 가주면 내일은 진짜 김강현, 박진 선수를 올리고 기도를 해야 되는 상황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뭐 구승민 선수 정도를 그나마 쓸 수 있는 정도인 것 같고, 인주서 선수가 나오면 또 3연투인데 그나마 좀 쓸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정도라서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내일 직관 예정이 돼 있고 또 그 짱구 모자 주는 날인데, 이 짱구 모자에 제가 굉장히 슬픈 기억이 있는 게, 지난 4월에도 제가 모자 받으려고 예약을 했는데 그날도 비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똑같았어요. 비가 한 5시까지 오다가 하다가 4시 반쯤에 비가 거의 그쳤거든요. 근데 우천 취소가 되고 나니까 비가 완전히 그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참 열받네 이런 생각했었는데,
내일도 똑같은 양상일 것 같거든요. 이쯤 되면 짱구 모자고 내가 인연이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한데 아무튼 이 짱구 모자 탐나는데 꼭 받고 싶은데 참 허락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일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날씨 상황을 봐야 될 것 같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기동 오리지널 알고리즘 오피였고요. 재미있게 보고 계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더운투지 롯데 자이언츠